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담당 최윤정입니다. 자, 여러분 교실에서 만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진도가 조금 많이 늦어져서요. 제가 진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반별로 공책에 부착할 필기 내용을 나눠드린 반도 있고 나눠드리지 못한 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은 원래는 길게 하려고 했었는데 수업을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짧게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필기한 내용이 없어도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을 좀 많이 모아서 보기로 하였으니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또는 제가 어, 수업 중에 탄서한 부분을 보시고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고요. 우리가 잠깐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편리한 시설 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변화 모습 등에 대해 공부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간 변화 모습을 알아보고 이러한 공간 변화가 초래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봅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지요? 자,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통의 발달 과정 우선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에는 도보로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후에 소나 말이 끄는 우마차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기에 발명한 증기기관차, 그 후에 자동차, 항공기, 지하철, 고속열차와 같이 이렇게 교통수단이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통신 또한 처음에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 가서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후에 파발마라고 하는 통신에 이용되는 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각 지역에 전달하기도 했고, 전신, 전보, 전화, 라디오, 또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 또 지금의 인공위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통신의 발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자, 우리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평균 속도가 어느 정도로 발달하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1500년도부터 1840년도에는 우리가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한 항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다녔던 마차나 배의
시속은 1시간에 16km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느린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걸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는 시속 25km였고요. 자,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1950년대에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 속도가 시간당 480km에서 640km였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평균 속도 제트 비행기 800에서 1시간에 1120km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빨간색 조금 제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요 표는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릴까를 계산해 본 건데 그 전에 1950년대 이전에도 기차는 있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빨라졌다. 라고 한 시기가 1950년대 통일호가 만들어지면서인데요. 그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2004년부터 개통된 KTX 고속철도에 의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사람의 걸음으로는 한 달 30일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내용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생활권이 확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감소되어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생활권이 확대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교통로가 건설되면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접근성, 우리 수업 시간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접근성이 향상되기도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겠죠. 자, 반면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또 움직이게 되겠죠. 그 인구가 유출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교통수단에 따라서 지역이 변화해요. 어떻게?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비중이 감소하여 지역 격차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루터라고 하는 것이 발달돼서 그 지역 주변이 발달하였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라든지 또는 기차역이 가까운 지역이라든지가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사람들과 경제적 이익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이러한 사회 현상을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 현상. 자,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자, 빨대로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인구와 기능이 흡수되는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다시 한번 빨대 효과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우리도 생활 양식, 우리의 어떤 삶이 달라질까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계 무역 및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 원료라든지 상품,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하게 되겠죠. 교통이 발달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국내 및 국제 여행객이 증가하겠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도 활성화되고 문화교류가 증대되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인 한류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해외에서
만들어진다든지,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 이 그림, 이 사진은 뭔지 아시죠? 자, 우리나라의 한류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대장금 드라마의 포스터입니다. 자, 이 대장금이 여러 세계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 이 그림 보면은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오고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사회를 뭐라고 하죠? 자, 우리 진영고등학교.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문화가 모여서 공존하는 사회를 뭐라고 할까요? 자, 그렇죠.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문화 사회에 이해 돕기 위해서 잠깐 짧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나 비행기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도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방송에 출연하는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공부를 하러 온 사람도 있고 일을 하기 위해 온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문화, 종교를 가진 여러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생기고 여러 인종들이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생활에 교통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또한 생태 환경의 녹지 공간이 감소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돼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리가 야생동물이 사고를 당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겠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대기가 오염된다든지,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수질 오염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또한 교통수단에 의해서 유입된 외래 동식물에 의한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선박평형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선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에 채워 넣거나 빼내는 바닷물을 선박평형수라고 해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 우리가 무역업을 발달하게 되면 그 지역의 바닷물을 유입하고 다시 빼거나 넣거나 하는 상황에서 외국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살지 않았던 어떠한 동식물이 살게 되면서 현재 유지하고 있던 생태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선박평형수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지금 현재 자,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빠지고 있는데 이 물에서 나오는 어떠한 외래 동식물에 의해서 우리나라 바다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겠죠.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를 좀 우리 강화해야 되겠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도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 또 환경 친화적 도로 건설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생태 통로를 건설해서 야생 동물의 생명도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의무화해서 어떤 외래 동식물이 유입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해결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요 그림, 자, 생태 통로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 현재 야생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자, 우리 야생 동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 부분. 자, 여러분도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러한 생태 통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교통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제가 아주 짧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지루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자, 여러분 목소리는 잘 들렸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원격 수업 제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